사주풀이를 하는 중간중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적인 이론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6강에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합과 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생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상극은 충돌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충돌하는 두 가지 기운이 서로를 밀치기도 하지만 또 서로를 강하게 끌어오기도 합니다. 마치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상극관계의 두 기운이 음과 양이 틀리면 상합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상극관계의 기운은 상합과 상충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과 불은 상극관계입니다. 그런데 음양이 엇갈려서 양의 수기운과 음의 화기운이 만나면 상합으로 작용을 합니다. 상합이 되면 정반합의 원리처럼 새로운 기운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한 가지 기운으로 일치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극의 관계가 음양이 엇갈린다고 모두 상합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의 수기운과 양의 화기운은 그대로 상극 관계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오행의 두 가지 기운은 세 종류가 기본적으로 상극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상합이 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상충의 관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상극 관계와 그 중에서 상합과 상극이 되는 관계는 화면의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상극 관계 중에서 한 가지는 상합으로 작용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흐름에서 이치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의 수기운과 음의 화기운은 상합인데 양의 수기운은 안개와 같은 습기에 해당하고 음의 화기운은 모닥불이나 용광로, 용암 같은 강한 열기를 내뿜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습기와 열기가 만나면 공기 중의 습기는 응결되어 물이 되고 이 물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양의 수기운과 음의 화기운이 만나면 목기운이라는 생명체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지구의 태초에 뜨거운 열기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었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비로 내리고 강과 바다를 형성하면서 생명이 탄생된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느낌으로 임정합목, 을경합금, 갑기합토, 병신합수, 무게합화의 5가지 상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합은 무조건 좋고 상충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합을 통해서 생성된 기운이 한 사람의 사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그 합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무조건 좋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충의 관계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닌 이유는 때로는 강력한 충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사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잠재 능력이 발현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으로 독을 치유하는 느낌이나 이열치열의 느낌 등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상충의 관계가 좋게 작용하려면 본질의 기운이 버텨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열기가 본질이라고 할 때 여기에 적절한 물을 뿌리면 사우나로 작용하면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기를 완전히 식혀버릴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들어오면 오히려 본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상합과 상충의 관계는 한 사람의 사주의 천간에서도 작용하지만 지지에서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상합과 상충은 두 사람의 사주 관계를 볼 때에도 참고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주 관계에서 상합과 상충은 큰 틀에서 두 사람의 일주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일주에서 천간이 상합이 된다고 막 불꽃 튀는 사랑의 느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합의 관계는 잔잔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설레임의 느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슴 뛰는 설레임이나 열정적 사랑의 관계는 상충의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관계에 대해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